자, 맨 처음에 산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산연기 이제 들어가는데, 산은 이제 물에 녹아서, 이제 물에 녹은 건 이제 수용액이라 그래. 그래서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다 산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는 수소이온이야. 그래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요거는 무조건 산 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산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염산. 제일 유명한 산이 염산. 그 다음에 유명한 산이 질산. 그 다음에 황산.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아세트산 참고로 식초고요. 얘네들은 화학식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염산 같은 경우는 분자긴 하지. 얘는 HCl. 그 다음에 질산은 질산이온이 NO3-거든. 그래서 HNO3. 그 다음에 이제 황산 같은 경우에는 SO4 2-, 그래서 H2SO4.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산 조심해. 얘는 CH3COH. 요렇게 돼. 일단 그래. 그래서 문제는 이 녀석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는데, 그거를 이온화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온화 시킬 때는 어디서 끊으시냐면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H에서 끊으세요.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에는 H 하나, Cl만 하나 이렇게. 그 다음 질산도 그냥 H 하나, 그 다음에 NO3-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산 먼저 할게.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그 수소이온 하나, 참고로 얘는 아세트산 이온이야. 아세트산 이온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황산을 조심하실게. 황산은 H2잖아? 그러면 수소이온이 두 개가 결합한 거라서 얘는 H2 플러스, 그 다음에 SO4 2-,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서 끊어라? H에서 끊으면 돼. H에서 끊으면 웬만큼은 나오는데, 웬만큼은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을 내놓는다? 수소이온을 내놓는데, 이것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 그래. 그래서 산성은 산의 공통적 성질이야.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음이온들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얘는 산마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음이온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학에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개수를 조금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온식 앞에 숫자를 이제 개수라고 하는데, 저게 숫자 B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산이나 질산이나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수소이온 하나당 음이온 하나야.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요 황산씨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게 음이온이 나오는데 음이온이 투마야. 근데 어쨌든 이온 결합 물질이든 공결합 물질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몇 개가 나와야 되게? 두 개가 나와야 돼. 이게 화학은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어려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되게 조심해라. 그래서 어쨌든 수용액에서 이제 수소이온을 내놓는 건 다 산이라고 얘기해. 다 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이제 산성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데, 일단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 조금 기억할 거는, 이게 먹을 수 있는 산이면 신맛이 난다. 염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끔찍하지. 그래서 이런 얘기 애들한테 들으면 안 되지 않나? 토해봤어? 토해본 적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토해본 적 없어? 이게 나중에 술 드시고 토해보시면 신맛이 올라와요. 아니, 술 때문에 쉰 게 아니라 토하면 위에 산이 있어. 그래서 쉬어. 그래서 일단 먹을 수 있는 산은 일단 신맛이 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온화 되면서 양이온이랑 음이온 나눠지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이제 얘는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얘를 이제 전해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기억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수소이온은 무조건 무슨 극으로 가냐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그 다음에 음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 음이온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무슨 극으로 이동하냐면, 얘는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됐니? 그래서 이게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자체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수용액에서는 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뭐가 흐른다?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서 날아가거든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산화환원이야. 산화환원인데 여기서 금속 예시는 적어놔. 제일 잘 나오는 게 마그네슘이나 예를 들면 아연 같은 친구들 잘 나오거든요. 마그네슘 아연. 그래서 모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금속이랑은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그네슘 예를 좀 들면 우리 산화환원 기억하지? H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전자 1억, 얘는 전자 받아.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대신에 개수 맞추면 여기서 H2고 전화량도 맞춰야 되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저렇게 쓸 수도 있어. 마그네슘이랑 쟤를 통째로 쓸 수도 있거든요. 얘는 좀 바로 좀 해야겠다. 자, 얘는 통째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HCl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대신에 선을 괄호하고 AQ를 쓸게.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수용액은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소의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Mg 하나랑 Cl 두 개가 남아서 MgCl2인데 이 녀석이 물에 이제 녹아있는 상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러니까 산화환원 파트면 요 식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산염기 파트면 요 식이 더 많이 나올 거긴 한데 어쨌든 핵심은 금속과 산이랑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이제 기억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금속이랑 다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탄산칼슘. 탄산칼슘이랑 산이랑 반응하면 이것도 기억하시게 내가 제일 쓰기 싫어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 됐어? 참고로 탄산칼슘은 그거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석회암, 그 다음에 뭐 대리암,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조개 살 말고, 그 다음에 뭐 달걀 말고 달걀 껍질 요런 거 있지. 요렇게가 탄산칼슘. 그래서 여러분 그 콜라는 빨대로 마셔라. 이가 산이랑 닿으면 녹을 수 있으니 탄산음료를 마시고 바로 이를 닦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다 이렇게 얽고. 그래서 얘도 반응식 조금 쓰면 탄산칼슘, 그 다음에 염산. 그러면 여기서 CO2 생기고 물 생기고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요렇게 이제 되는데 어디 보자. 일단 여기 2 맞추고 H가 2개니까 2 맞추고 그럼 끝난 것 같아. CA 하나 완벽하고 C 됐고 O가 3개 되는데 O2, O니까 맞고 H2, H2 맞고 Cl2, Cl2 맞지? 요렇게. 그래서 참고로 얘는 기체 날아가고 얘는 액체로 남고 얘는 물에 녹아있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어쨌든 탄산칼슘이랑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거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묶을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달레인, BTB 3개 묶을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이제 페놀프달레인용의 BTB. 걔네들 우리가 묶어서 다 지시약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시약의 색 변화가 같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지시약은 색깔로 액성을 알려주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팥발산 빨파염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제 붉은색이 변하게 한다. 모든 산들은 그래.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TB.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 이거 BTB는 중학교 거에도 은근 나와.
그 언제 나오더라? 광합성 호흡할 때 나왔던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우리 한번 했었는데 기억 절대 안 날 거거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온 결합이래.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때 나오거든요?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은 용액은 염기성이 돼서 페놀프탈레인 붉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원래 무색인데 산이랑 반응해도 얘는 색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건 다 뭐 때문에? 다 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산이랑 산염기가 개념은 오히려 산화환원보다 나을 수 있어. 왜냐면 산화는 우리 해봤지만 개념은 진짜 없는데 응용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개념 자체는 더 단순하긴 한데 모든 화학 문제가 개수가 나오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실험이 하나가 나와. 거기 이제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해 가지고 실험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색깔 잘 봐야 돼. 푸른색 리트머스. 참고로 리트머스 용액을 얘를 이제 적시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근데 문제는 이게 종이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적셨냐? 거기 보면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라고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일단 체크할게. 여기서 이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시는 이유는 리트머스 종이가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얘는 뭐가 흐르게 하려고?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리트머스 종이를 이제 해놓고요. 양쪽에 그걸 연결하는데 이쪽에 마이너스극,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극 연결해놓고 여기 가운데다가 적신실을 넣는데 어디에 적신시냐면 묽은 염산에 적신실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가 되냐면 묽은 염산이 HCl이거든. 이게 이온화가 돼. 얘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화가 돼. 그러면 이 친구가 무슨 극으로 끌려가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얘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극 쪽 방향으로 무슨 색으로 물드냐면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거기 너네 컬러로 나와있지? 안 나와있냐? 컬러 나와있지? 그래서 이쪽으로 붉은색으로 물드는데 여기서 얘가 물드는 이유는 무슨 이온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얘를 묽은 염산으로 바꾸든 질산으로 바꾸든 묽은 황산으로 바꾸든 아세트산으로 바꾸든 똑같거든. 그래서 결국은 일단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데 산이 공통적인 성질들을 가진 이유는 무슨 이온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이다가 결론이야.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조심할 거는 뭘 조심하시냐면, 그러면 저쪽으로 이동하는 게 수소이온 뿐이냐? 라고 하면 조심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우리 이제 수용액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전해지라고 하는데, 전해지 이 친구도 있지만 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쓰진 않았지만 지금 쓸게. 예를 들면 질산칼륨도 이온으로 나눠져요. 질산칼륨도 칼륨 이온이랑, 한국어로 한번 먼저 쓸게. 칼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으로 지금 이온화된 상황이거든. 그럼 칼륨 이온은 플러스야. 질산 이온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는 수소이온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동한다? 칼륨 이온도 이동하는데 색깔 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건 무슨 이온이다?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거고, 여기도 만약에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도 염화이온 당연히 이동하는데 누구도 같이 이동하냐면 질산이온도 이동해요. 그리고 질산이온이랑 질산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마지민 씨랑 지민 씨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김지민일 수도 있고 이지민일 수도 있고 박지민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하긴 해야 돼. 어쨌든 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이온? 수소이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됐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산 되게 많지. 그래서 염산은 뭐 알 거고, 질산도 알 거고, 황산은 모르나? 참고로 아세트산은 식초. 신맛 나는 거는 거의 다 산이야.
아세트산 식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과일에 있는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르산 같은 거. 시트르산 같은 거 이제 과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그 요거트 먹으면 시잖아. 젖산, 유산, 젖산 같은 것도 산이고, 그 다음에 벌레를 먹어본 적 없는데 벌레도 약간 신맛 날걸요? 벌레산도 이제 폼산이라고 해서 개미산, 그래서 그래서 웬만한, 근데 조심할 거는 이 질문을 옛날에 받은 적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산은 신맛이 나거든? 근데 모든 신맛이 다 산 때문인 건 아니야.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옆에 플러스 강에 조그맣게 나왔다. 우리 주변의 산성물질하면 레몬즙, 식초, 자동차 배터리, 뭐 탄산음료, 그래서 탄산음료에는 탄산 들어있다.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성물질이 많다. 거기까지 했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건 수용액에서 이제 수소이온을 이제 내놓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친구가 양이온이랑 이제 수소이온이랑 음이온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 됐어? 자, 그래서 어느덧 한 바닥을 가득 써버렸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염기. 그래서 염기도 대체적으로 좀 정의가 비슷한데, 염기. 그러면 염기는 어떤 느낌이냐? 자, 염기는 이 친구는 똑같아요. 물에 녹아서 이 친구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래. 자, 여기서 수산화 이온이다. 수산화 이온. 그러니까 그냥 수산화 이온이다 아니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염기. 됐어? 그래서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염기를 쓸 때는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 요런 꼴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양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에 녹아야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 염기들은 그래서 조금 외우는 게 쉽긴 해요. 왜냐면 이름에 보통 수산화 모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산화 나트륨. 이건 비누 성분이야.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칼슘 먼저 나와야 돼.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그래서 이름에 얘는 좀, 그러니까 산들은 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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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산산, 염기들은 수산화 모시기 수산화 모시기 수산화 모시기 수산화 모시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짝 지으면 나트륨 수산화. 왜냐면 플러스라서 그래. 칼륨은 칼륨 수산화. 그 다음에 칼슘 조심할 게, 칼슘은 투뿔이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되려면 얘가 2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투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화를 하게 되면 얘도 그래서 수산화 바륨도 2+야. 이렇게. 그래서 금속은 기억나? 금속은 주로 양이온인데 보통 플러스거나 2+거나 3+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보통 한 2+ 정도지 않을까라고 찍으면 대충은 맞아. 그래서 얘도 물속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 나눠지는데, 아까 H에서 끊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서 끊어? OH에서 끊으면 돼. 그러면 나트륨 플러스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칼륨이온,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얘는 칼슘이온. 그래서 칼슘은 조심한 거 2+이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인데 앞에 2개. 그 다음에 얘까지 해보면, 그럼 얘도 똑같겠지? Mg가 몇 불? 2불. 그러면 EOH 마이너스지. 그러면 수산화 알루미늄도 수정이 가능하다? 알루미늄은 3+거든. 그럼 수산화 알루미늄은 화학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Al, 그렇지, OH3가 되는 거고, 얘는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앞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온 결합 할 때 이거 반응식 쓰는 거 은근 연습 좀 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화합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온을 외워야 돼. 이온을 외우면 대충 나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개수 조심할 게, 이거는 지금 몇 개인 거 보여? 한 개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하나에 양이온 하나야.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몇 개, 하나에 음이온이 2개,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유는 다 무슨 이온 때문이고, 수산화 이온 때문이고,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염기성. 그래서 얘는 염기의 공통적 성질이고, 그 다음에 양이온의 종류가 달라서 어쨌든 간에 염기마다 특징이 완전 똑같지는 않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을 제대로 하면 염기도 뭐 됐어? 그래서 이제 염기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처럼 하면 얘는 이제 맛으로 치면 아까 산은 신맛이었는데 얘는 쓴맛. 두 번째, 얘도 수용액에서 뭐가 흐른다? 수용액에서 전류 흐른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 이 친구들은 플러스 극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돼. 세 번째는 얘는 금속.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랑 반응 안 해. 금속 탄산칼슘이랑 반응 안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뭐를 녹이는 성질이 있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만지면 미끈거려. 왜냐면 내 살의 대부분이 뭐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이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의 색 변화가 똑같냐면 지시약의 색 변화가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건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무슨 색 리트머스 종이 나올 거냐면 붉은색이 나올 거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그 다음에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색인데 무슨 색이 나오느냐면 붉은색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산을 알면 뭐로 나올 수 있다? 염기가 나올 수 있다. 됐어? 잠깐만. 거기 뒤에 잠깐만 어디 잠깐 풀고 있냐면 거기 52쪽에 1번에서 6번까지만 한번 풀어볼래? 1번에서 6번까지만 한번 풀어봐. 다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1번에 3번, 그 다음에 2번에 4번, 2번은 아직 안 했어. 다 안 했어. 그래서 다 안 했는데, 이번 그래도 한번 가면, 그치, 그거는 빨간색, 일단은 메틸오렌지는 지시약인데, 산성에서 붉은색, 그 다음에 중성 염기성에서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가가 산이고 나가 염기라서,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근데 아마 이거 소거법으로 제꼈으면 풀었을걸? 아니 근데 여기 6번에도 나와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소거법으로 풀었으면 답은 맞췄을 텐데 일단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거는 염기고요. 염기가 아까 산 아닌 거를 제끼면 디귿이랑 리을이 되는데 얘는 이따가 조금 설명하면 이따 하수구 세정제가 그런 느낌이야. 그 락스 같은 거 있지. 걔가 단백질을 녹이거든. 근데 보통 하수구가 뭐 때문에 막히게? 여러분이 범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카락.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어쨌든 간에 세포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말 이상하다. 그 다음에 그런 우리 대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음식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빵 소다가 베이킹 파우더거든.
베이킹 파우더가 이제 탄산수 나트륨인데 그 친구도 염기야. 그래서 제빵소다. 걔네가 염기라서 일단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염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산화이온에 집중하면 돼. 그래서 염기성이기 때문에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답은 4번. 얘는 생각보다는 할만했을걸요? 기억에는 수소이온 들어가면 되고, 니은에는 CH3CO-인데 걔가 아세트산이온.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OH-. 그래서 염산 아세트산은 수소이온 때문이니까 기억을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상관없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환시키는 건 산 때문이고 수소이온 때문이고, 디귿 맞고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기는 해. 그래서 6번의 답은 이제 2번인데, 어쨌든 간에 달걀 껍데기에서 얘는 이산화탄소 기제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 이산화탄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틸오렌지는 이제 외우면 되고. 됐어? 요렇게. 그러니까 산에서 중요한 거는 수소이온, 염기에서 중요한 건 무슨 이온? 수산화이온.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45쪽 다시 오시면 45쪽도 그래서 다시 오시면 거기 왠지 익숙한 실험이 하나 또 보이지 않아? 45쪽에 이제 탐구 보시면 염기를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이라고 해서 또 익숙한 실험이 하나가 또 보이지? 그래서 공통적인 거 질산칼륨 녹인 거 똑같고, 대신에 바뀐 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적셨는데 이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적신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수산화이온이고 음이온이기 때문에 무슨 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색깔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데 염기성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염기성 물질 44쪽 와봐. 44쪽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염기성 물질에서 쫙 오른쪽에 세로로 쫙 나와야지. 몇 번? 6번 나와 있죠. 그래서 6번에 우리 주변에 6번 맞지? 우리 주변에 염기성 물질 제빵소다. 얘가 베이킹 파우더. 그 다음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 또 나올 텐데 거기 이제 뭐가 나오려나? 하수구 세정제랑 비누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핵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치약 같은 경우는 탄산나트륨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를 하면 산성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럼 그걸로 치약을 녹여버리겠지. 그래서 이제 염기성 치약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벌에 쏘였어. 그럼 벌 독도 산이거든. 그럼 치약 바르면 돼. 오줌 바르면 안 돼. 그러니까 오줌이 나중에 암모니아 이런 거 있으니까 오줌 같은 거 바르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침에 병원 제출을 막는 물질이 있긴 있거든? 근데 상처에 침 바르면 안 돼. 침 외에 기타가 너무 많아.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산제는 그 속 쓰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아침을 굶는 타입이긴 한데 오랫동안 안 먹으면 이렇게 속이 이렇게 쓰리는데 그게 위산이 음식을 녹여야 되는데 위벽을 녹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을 줄이기 위해서 제산제를 먹어요. 걔가 수산화 마그네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염기에서 조금 주의할 게 걔는 형광펜 조금 쳐놔. 예르면 OH가 있는데 염기가 아닌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염기가 아닌 게 알코올은 염기가 아니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알코올의 얘가 CH3OH가 있고요. C2H5OH가 있거든요. 첫 번째 거는 뭐라고 하냐면 메틸알코올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메탄올. 들어봤지? 그 다음에 밑에는 에틸알코올이라고 해가지고 에탄올인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분명히 OH만 찾을 거란 말이야. OH가 있어. 수산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을 이온화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메탄올 상태, 에탄올 상태 그대로 있지 얘네들이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염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주의할 거 두 번째. 여기서 왜 얘라고 썼냐? 첫 번째 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염기가 아닐 것 같은데 염기가 맞는 친구가 밑에 나와 있지만 암모니아 진짜 조심해야 돼.
암모니아는 거기 맨 밑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NH3이거든. 암모니아는 그 찌린내의 주범이야. 그래서 암모니아는 일단 물에 되게 잘 녹고요. 얘가 일단 물에 반응을 하면 얘가 수산화이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로 이온화되냐면 NH4 플러스로 이온화가 돼요. 얘는 참고로 암모늄 이온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암모니아 자체는 OH가 없지만 수산화이온 물에 녹으면 나오거든.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야.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함정은 염기가 수산화 모시기가 많지.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지. 수산화 모시기인데 모든 수산기가 있다고 해서 다 모인 건 아니다. 염기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암모니아는 수산기가 없지만 얘는 염기다. 그래서 얘랑 짝꿍으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문형은 아니겠다. 예를 들면 NH4OH 수산화 암모늄은 얘는 염기 맞아요. 얘를 녹여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쉽잖아. 근데 얘는 좀 어렵지. 조금 조심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산염기. 그래서 여기는 좀 외워야 될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산과 염기를 구별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지시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시약인데 얘는 좀 부끄럽긴 해. 아니, 내가 부끄러워, 내가. 자, 지시약은 이 친구들은 얘는 색깔 변화로 이제 용액의 액성을 알려주는 물질을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녀석들을 지시약이라 해. 지, 알려준다. 시, 보여서 알려준다. 지시약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색깔이 이제 변해서 이제 되는 건데, 이거는 보통 내가는 이렇게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할걸? 그러니까 나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무지개 색은 무슨 색깔이야? 빨주노초 파란 보여. 아니야, 무지개 색은 빨노노초파야. 근데 앞에 뭐를 붙이라고 했냐면 무무를 붙이라고 했어. 그래서 무무 빨노노 초파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요거의 확장된 버전은 무무 빨노노 노초파 이렇게 외우라고 해.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무무빨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변화야. 진짜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 산성 무색, 중성 무색, 염기성 붉은색. 그 다음에 이제 파이노노는 메틸오렌지. 그래서 산성 붉은색, 중성 노란색, 염기성 노란색. 그 다음에 노초파는 BTB 용액. 그래서 산성 노란색, 중성 초록색, 염기성 파란색. 한번 펴봐봐. 진짜 그럴걸? 무무빨, 빨노노, 노초파. 이거 되게 안 좋네. 메틸오렌지를 중간에 넣어줘야지. 이해 갔어? 무무빨, 노노초파. 뭐가 제일 잘 날 것 같아? 압도적으로? 아니지. BTB지. 왜냐면 BTB는 세 개가 색깔이 다르잖아. 그래서 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를 확인할 때 주로 쓰고요. 메틸오렌지는 주로 산을 확인할 때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BTB는 확인하는데 다 쓰기가 좋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얘네 지시약 만든 거 생각 안 나지? 생각나? 그래서 가끔 그거 하는데, 가끔 막 이런 거 친구에게 편지 쓰기 막 이런 거 하는데, 친구에게 편지 쓰기 해가지고 그런 거 해. 뭐 예를 들면 투명한 식초로 글을 쓴 다음에 거기다 이제 양배추 지시약 이렇게 뿌리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예전에 슬픈 실화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누가 연애 편지를 쓴 거지. 누구야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랜덤으로 뽑아서 했는데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공개 고백 따위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공개 고백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좋을지 싫을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공개 고백인데 주변에서 박수 치는데 하는 거 아니야. 공개 고백 따위는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무빨, 빨노노, 노초파 이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용액을 이제 종이에 묽은 건데, 푸른색 팥발산이라고 외우라고 했었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산. 빨파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보이면 염기. 이렇게. 그래서 팥발산, 빨파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시학은 그냥 틀리면 혼나. 왜냐면 얘는 진짜 뭐니까.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옆에 거기 이제 잠깐 보면 pH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옛날에 기억나는 게, 대학 때 기억나는 게, 아직도 리트머스 종이냐 라고 하면서 대학 때는 리트머스 종이 안 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pH 시험지를 썼는데, pH는 들어본 적 있을걸? 광고할 때 은근 많이 나와. 중성이냐 산성이냐 해서 나오는데, 얘는 수소 이온 농도를 우리가 pH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로그 쓴 값이거든. 학교에서 로그 배웠니? 고등학교 뭐 과정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pH는 수소이온 농도라서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이야. 그래서 pH는 이제 1에서 14로 나누는데, pH가 7이면 중성. 그 다음에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그 다음에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 요렇게. 그래서 이게 1, 2, 3, 4, 7, 8, 9, 뭐 14 쭉 해서 여기가 어떻게? 중성. 그럼 이쪽이 뭐가 되는 거게? 산. 이쪽이 염기가 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 속에, 증류수 1리터 속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있으면 염기야. 오케이? 약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염산이 pH2. 염산이 pH2고, 중성인 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달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노른자가 산이고, 흰자가 염기였나, 노른자가 염기고, 흰자가 산이었나, 막 이러고, 우유도 약간 산이에요. 근데 산을 먹었다고 해서 무슨 해로운 게 아니야. 그게 그때그때 다르다. 이러면 신건 그거 어떻게 해? 신 친구들 다 거의 웬만하면 산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때 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또 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산염기는 일단 그렇다. 그래서 밑에 오시면 개념소서 오시면, 자, 일단 산의 성질에 해당하는 건 산성, 염기는 염기성,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이게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쓴맛 나는 건 염기,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 탄산칼슘과 반응, 얘는 산. 그래서 조심할 건 탄산칼슘의 탄산을 기억해. 탄산하면 이산화탄소지. 그래서 외울 때 탄산칼슘이면 수소가 생길 수 없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래서 산성.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염기성이지. 그 다음에 그거는 한번, 그렇죠. 금속과 수소,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는 산성. 염기들은 얘네랑 반응 안 해. 그 다음에 자, 산과 염기의 이온화식을 완성하시오. 첫 번째 건 쉽네. 자, 첫 번째 거는 뭐 들어가면 될까요? H 플러스 수소이온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거기 H에서 끝에 H에서 끊어. 원래는 화학식 쓸 때 양이온부터 쓰는 게 물이야. 근데 이게 음이온이 너무 길어서 음이온부터 쓴 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아세트산인데 CH3COOH면 여기서 끊어서 문제도 나왔지만 얘가 플러스면 약간 유추 가능하지? CH3COO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는 아세트산이온. 자, 그 다음에 NaOH는 쉽다. 거기 OH 마이너스니까 NA는 플러스.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 조심하세요. 수산화칼슘은 석회수, 물에 녹으면 석회수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CA2뿔인데 OH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화량이 안 맞거든? 앞에 얼마?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2. 자, 그 다음에 한번 페놀프탈렌용의 계색은 산성에서 무색, 염기에서 붉은색, BTB는 산에서 노란색, 염기에서 파란색. 그래서 BTB가 제일 잘 나와. 빨주 노초파 해가지고 노초파 해서 제일 잘 나와.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중화 반응이 들어가는데, 야, 압축 짱이다. 원래 이거 두 파트인데. 중화 반응은 산이랑 염기랑 반응해서 물이 생기는 거를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끝! 산이랑 염기랑 반응해서 물 생기는 게 중화 반응이야. 근데 산성을 띠게 하는 게 수소이온, 염기를 띠게 하는 게 수산화이온. 그럼 물은 당연히 뭐겠어? 그래서 이게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은 알자이온이라고 하는데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수소와 수산화이온 반응해서 물 생기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개수비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해서 물 분자 몇 개? 한 개 생기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식상하게 나오는 애가 수산화나트륨 중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묽은 염산. 그래서 얘네 화학식을 보면 얘는 수산화나트륨은 MaOH, 그 다음에 이제 묽은 염산 같은 경우에는 HCl. 근데 이제 얘가 물에 녹아있는 상황이니까 수용의 표시. 그래서 이온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얘는 만약에 같은 농도의 같은 양이라면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있을 거고 수산화 이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염소 이온이 있을 거고, 염소래 수소 이온이 있을 거고, 염화 이온이 있을 거고. 그럼 섞으면 어떻게 될까? 섞으면 어떻게 될까나? 섞으면 얘랑 얘랑 결합을 하겠죠. 그럼 뭐가 생길까? 물 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이렇게 남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쓰게 되면 물 생기고, 그 다음에 NaCl이 생기긴 하는데 얘는 이온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지. 개수는 1대1 대 1인데, 참고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염이라고 한다. 염. 소금염할 때 염자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용액이 이온으로 있지만 물 날려보내면 소금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염이라는 거는 산에서 음이온이랑 염기에 이제 양이온이 반응해서 생기는 게 이제 염이라고 하는데, 이 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깊게는 안 하겠지만 물에 이런 식으로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물에 안 녹는 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탄산칼슘 같은 거,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탄산 하면 탄산칼슘 염 생길 수 있거든. 그러지 물에 안 녹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생겼다는 게 제일 중요하게, 물이 생겼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염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니까 완전히 중성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을 물어봐. 그러면 알자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화학 반응한 거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알자이온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온들은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이온들이거든. 그래서 이거 진짜 명칭이야. 구경꾼 이온이래. 됐어? 그래서 산의 음이온, 그러면 여기서는 염화이온, 그 다음에 저기 염기의 양이온, 나트륨 이온,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친구들이고,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녀석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산이랑 염기랑 반응해서 이제 물이 생기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개수가 1대1 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화 반응할 때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으면 뭐가 되게? 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없으면
그렇지. 얘네들은 중성이 되는 거고 얘 성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수산화이온이 많으면 뭐가 될 거냐면 그렇지.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수를 조금 그래서 개수 예를 들게 되면 HCl 50개랑 그 다음에 NaOH 70개가 반응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온화식이 조금 기억할게. 이게 HCl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인데 얘가 50개 들어갔으면 이거 몇 개? 50개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이온 생겼는데 얘가 70개면 얘도 70개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50개 수산화이온 70개이기 때문에 물 분자 몇 개 생길 수 있게? 정답. 얘 50개 생기고 대신에 수산화이온 몇 개 남고 20개가 남아. 그래서 액성은 뭐가 될 거고 염기가 될 거고 이해 갔니? 그 다음에 여기 왜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염화이온이랑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 안 하고 옆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50개, 그 다음에 얘는 70개 이렇게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 개수 엄청 중요해. 왜냐면 쉬운 문제면 농도랑 계속 같게 줄 거거든. 근데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농도 다르게 주거나? 그렇게 주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빈칸으로 땅땅땅땅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트가 웬만한 학교에서는 어렵게 안 나왔거든. 근데 또 수능은 다르잖아. 그래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참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그래도 이제 중성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중화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의 개수 같으면 이제 중성이 되는데 이 중성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래. 그래서 이제 중화점 찾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지시약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뭐 많이 나오게? BTB 많이 나온다. 산성 노란색, 중성 녹색, 그 다음에 염기성 파란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를 재시는데 중성이 되는 지점은 온도가 제일 높아. 왜냐면 중화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이 이제 중화열이야. 그러면 물 분자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온도가 제일 어떻게 되게 높아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교재에는 없는데 만약에 문제 어렵게 내면 나올 거야. 이게 나중에 이온수랑 해가지고 얘기는 할 건데 보통 이 중화점에서 전류의 세기가 제일 약해요. 전류의 세기가 약해. 아예 없을 수도 있긴 있거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약한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중화점이야. 그래서 거기 그 중화 반응할 때 일어나는 변화 해가지고 그 용액의 이온수 액성 변화 나와 있지. 걔 별표. 얘 되게 중요해. 걔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눈으로 잘 봐야 해. 47.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림에서 이제 조그맣게 나오면 힘들어지는 거긴 한데 자, 거기 그림에 이제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랑 뭐가 나왔냐면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 넣을 때 이제 용액에 이제 넣는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지.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잠깐 보면 우차. 나는 안 보이지만 너네만 보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냐? 그냥 하자.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흮을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이온이 2개가 있고 염화이온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농도의 뭐를 집어넣었어?
수산화트륨. 그래서 넣기 전에는 수소이온도 염화이온도 없었어. 그래서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인데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 이 친구랑 뭐를 만들어버려? 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소이온이 하나가 줄었어. 왜? 수산화이온이랑 반응했으니까. 그 다음에 CL만은 숫자가 그대로야. 왜? 반응에 참여 안 하니까. 대신에 나트륨 이온이 하나가 늘지. 근데 아직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액성이 뭐다? 산성. 근데 지금 여기서 나트륨, 수산화트륨 더 첨가해? 그러면 얘랑 반응해서 물 분자 몇 개? 여기 물 분자 체크 안 했지만 물 분자가 이때 하나였거든요. 물 분자가 2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염화이온은 숫자가 바뀔 이유가 없죠. 근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하나가 늘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이온이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중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집어넣었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을 넣는데 또 집어넣게 되면 수산화이온이랑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지.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수산화이온이 생기면서 액성이 뭐로 바뀌냐면 염기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BTB용에 미리 처음에 논 상황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산성이니까 무슨 색? 노란색. 아직까지 노란색인데 중성이 되는 순간 무슨 색이 되냐면 초록색이 되고, 그래서 아하, 여기가 무슨 점이구나? 중화점이구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색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되면서 염기성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뭐의 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지시하게 색깔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제일 나오는 거는 이온의 개수인데, 지금 이거 그래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구야? 지금 첨가하는 게 수산화나트륨을 첨가를 했었을 때 지금 이온수를 보는 건데, 일단 맨 처음에 무슨 이온이랑 무슨 이온이 있었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이 있었지. 근데 지금 염화이온 숫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왜냐면 이 친구는 뭐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왜 줄어드냐? 수산화이온이랑 중화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친구가 있는데, 저기서 지금 나트륨 이온은 점점 늘지. 왜냐면 이 친구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넣는데 변화가 없어. 왜냐면 중화 반응하니까. 근데 수소이온이 없는 순간 점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지? 오이씨, 미쳤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중화점?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봤듯이 수소이온이 줄어든 만큼 나트륨 이온이 늘어나. 그래서 지금 전체 이온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중화점 이전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중화점에서의 모일세이가 제일 약하다, 전류세이가 제일 약하다고 했잖아. 이유가 전체 이온수는 똑같은데 문제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져. 이해갔니? 그러니까 중화점에서 전류세기가 제일 약한 이유는 이제 이게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총 이온수는 일정한데 뭐의 양이 많아지면서 물의 양, 왜냐면 섞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 있는 물도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은 진해지면서 뭐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는 이온이 존재해서 전류가 흐르기는 하지만 전류의 세기가 제일 어떨 거다? 약할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기 지금 용액의 온도 변화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한 열을 중화열이라고 하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이 반응하면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즉 물 분자가 많이 생겨도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무슨 점이라고 생각해라? 중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묽은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의 처음 온도가 똑같다고 치면 온도가 똑같은 거야, 온도가 똑같은 걸 쓰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온도가 일정했는데 수산화나트륨 첨가하면서 물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중화점 이후부터는 온도가 살짝 내려가는 이유가 어쨌든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고, 여기서 온도가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이유가 모는 생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 분자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 물 분자가 생성은 안 되는데 모를 첨가하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낮은 수산화나트륨을 계속 첨가하니까 온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중화점, 일단 모든 그 문제풀이의 시작은 중화점부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지시약 색깔이 변하는 지점이랑 온도가 가장 어떤 지점, 높은 지점이 무슨 점이다, 중화점이다는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몇 쪽 보시냐면 50쪽 잠깐 볼래? 거기 50쪽 잠깐 보시면 거기 지금 50쪽 탐구가 지금 용액의 온도랑 액성 관찰하는 거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는데, 근데 여기 쉽게 나오면 되게 쉬워. 왜냐면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피를 다르게 해서 산이랑 염기를 섞는 거예요. 근데 일단 농도가 농도가 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묽은염산 2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이제 10 넣고 이제 온도를 측정했더니 어디서 온도가 제일 높더라? C가 온도가 제일 높다라는 거지. C가 무슨 점? 중화점이야. 그래서 C가 중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물 분자가 여기서 이제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의 양이 똑같아서 개수가 똑같아서 여기서 이제 중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생성된 물 분자가 여기서 몇 개라고 칠게. 6개라고 칠게. 그러면 지금 A 상황에서는 물 분자 몇 개 생겼을까? 여기 A는 몇 개 생겼을까? 6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수소이온이 6개 있었으면 여기 수산화이온이 6개 생겼다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개에 10개니까 몇 개 생겼겠어? 2개 생겼겠지. 그러면 수산화이온이 남지. 그래서 염기인 거야. 이렇게 풀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 물 몇 개 생겼을까? 물 분자. 그렇지. 그래서 보통은 뭐 몇 엔 몇 엔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무식하게 가자고. D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러면 E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생성된 물 분자 수, 그러니까 반응한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개수 같으니까 온도가 같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온도 어떻게 되는 거 보여? 온도 비슷한 거 보이죠?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려면 반응하는 수소랑 수산화이온 수가 많아야 돼. 즉 생성되는 물 분자 수가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같으면 쉽거든? 근데 농도가 다르면 좀 어떻게 될 수 있게? 어려울 수 있어. 농도가 다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핵심은 중화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 문제예요. 왜냐면 중화점에서 무조건 무슨 이온 개수는 같을 거라.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반응하는 개수가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추론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찾아라. 중화점부터 찾아라. 참고로 앞에서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C에서는 여기서 이온이 2종류밖에 없는 거야. 자,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밖에 없을까? 중성인 지점에서. 그러니까 물은 이온이 아니니까. 염화이온이랑
나트륨이온 딱 2종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A, B에서는 3종류겠지. 아, 여기서는 수산화유만 추가하면 돼. 왜냐하면 어차피 뭐는 반드시 있을 거거든. 염화이온이랑 나트륨이온은 무조건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수산화이온이 하나 더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산성 D랑 E에서는 이제 수소이온이 하나 더 있겠거니, 한 종류 더 있겠거니,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가점에서는 이온의 종류가 몇 종류밖에 없구나, 2종류밖에 없구나,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조금 쉬면, 갑자기 배가 고프네.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조금 쉬면 47쪽 오세요. 자, 47쪽. 그래서 어쨌든 중화반응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당연히 물 생기겠지 뭐. 그래서 이제 중화반응 이제 이용이 보는데, 이게 산염기 같은 경우에는 중화반응 산화환원 같은 경우 보통 색깔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은데요. 중화반응은 보통 산이랑 염기를 구별이 조금 쉽게 돼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 줄이기 나왔는데, 생선 비린내가 보통 암모니아 냄새거든. 암모니아니까 약간 어떤 느낌? 아까 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염기성 물질이 있어. 그래서 레몬즙, 산성을 뿌리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봐. 생선가스, 회, 무조건 뭐 나와? 레몬 같이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레몬즙이 산성, 비린내가 염기. 그 다음에 제산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산이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산제가 염기예요. 그래서 제산제는 수산화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양치질, 아까 그 입속의 세균이 산성 물질을 만들거든. 그래서 치약의 염기성 물질로 중화. 그래서 여기 이제 탄산나트륨이 보통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벌레 물린데 약. 그래서 벌레가 벌레 독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염기를 발라준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 치약이 염기잖아. 그래서 아까 뭐 벌에 물렸어. 그러면 치약 발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암모니아수도 염기지. 그 다음에 이제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중화할 때, 보통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석회를 뿌리거든요. 석회는 CaO, 보통 이제 산화칼슘이 석회인데, 이게 물에 녹으면 수산화칼슘이 돼요. 약간 연결되지. 그래서 얘가 염기. 그래서 석회를 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는 석탄을 태우면서 황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산성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석회석이랑 산화칼슘. 그래서 산화칼슘 얘가 석회고, 아까 석회암 한번 했었는데, CaCO3. 그래서 얘네가 염기야. 그렇게 이제 중화하고, 오른쪽에 잠깐 가면, 그 밖에 묵은 김치 무슨 맛 나? 신맛 나잖아. 신맛이 산성. 그래서 제빵소다, 염기. 그래서 보통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넣는 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들 때 산성을 띠는 펄프. 그래서 옛날 종이가 부스러지는 이유가 산성이 나서 그래. 그래서 그 옛날 고서들 같은 거 복원하려고 염기성 물질을 중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성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건 무슨 지게? 요게 이제 중성지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간다. 그래서 47쪽에 개념 쏙쏙 보면, 자, 중화 반응. 자,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물 생성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반응하는 수소랑 수산화이온의 개수비는 1대1도 맞아.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염은요, 조심할 게 산의 양이온이면 수소이온이고요. 염기의 음이온이면 수산화이온이니까 염이 아니에요. 물입니다. 물이 산의 양이온, 염기의 음이온이 결합한 거고, 염은 거꾸로 산의 음이온이랑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 발생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여기서 이제 눈깔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림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 간은 수소이온이 보이지? 뭐구나. 무조건 산이야. 나는 수소이온 보이지? 무조건 뭐야? 산이야. 다는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안 보이지? 중성이야. 라는 수산화이온 보이지? 염기예요. 그러니까 왜 눈깔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지 알겠지? 그림도 조그매. 그러면은 무슨 색이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BTB는 노초파로 외우는 게 편해. 그 다음에 최고 온도가 높은 곳이면 무슨
얘가 중화점이잖아. 그러니까 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속이 쓰죠. 그 위산이면 걔가 무슨 물질? 그렇지. 그래서 제산제는 염기성. 좀만 쉬자. 자, 그래서 49쪽 먼저 오는데, 48, 그러면 49쪽 말고 이제 48쪽을 그냥 먼저 오자. 얘는 그냥 별건 아니고, 거기 결과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쪽에 그 결과표 보이지? 묽은 염산, 레몬즙, 식초, 수산나트륨, 제빵소다 중에 하수고생으로 나와 있는데, 딱 느낌상 묽은 염산, 레몬즙, 식초는 뭐인 것 같아? 산이야.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제빵소다, 하수고세정제는 염기겠지.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 BT 병액 노란색,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의 반응에서 수소기체 발생. 근데 지금 염기 같은 경우에는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에서 푸른색, BT 병액 파란색, 지시약의 색 변화는 같다. 그래서 무무빨, 빨노노, 노초파야. 아까 무무빨이 누구더라? 페놀프탈레인 용액, 산성무색, 중성무색, 염기가 붉은색. 그 다음에 빨노노가 뭐더라? 메틸 오렌지야. 빨간색, 노란색은 약간 주황색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메틸 오렌지. 그래서 산성 붉은색, 중성 노란색, 염기성에서 노란색. 노초파, 오늘 좀 많이 나왔다. BTB. 그래서 산성 노란색, 중성 초록색, 염기성 파란색. 그래서 무무빨, 빨노노, 노초파.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금속과는 산은 반응하지만 염기는 반응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전기전도성 별표. 자, 왜 별표게? 이건 공통점이야. 이거는 물속에 녹아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전도성 둘 다 있겠지. 그러면 전기전도성으로 산염기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둘 다 전류가 흐르니까. 그렇지. 전기전도성으로는 확인할 수가, 확인할 수가 없다. 됐어? 그래서 49는 한번 풀어보고 51도 그냥 한 번에 해버리자. 49, 51 한번 풀어봐. 채점 한번 해보자. 자, 49쪽 풀이하면서 갈게. 자, 1번에 55XXO. 55XXO. 그 다음에 2번에 1번. 일단 참고로 X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3번에 5번. 3번에 5번. 어디 보자. 왜 틀렸을까? 일단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빵소다 염기, 얘네 제빵소다랑 수산화나트륨 다 염기니까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기억된 변화 없음이어야 되고, 니은은 붉은색이어야 되고, 디귿은 뭐여야 되고, 파란색이어야 되고. 그래서 산염기는 일단 구별 먼저 해주시면 되고. 자, 넘어오셔서 51쪽. 자, 51쪽에 1번에 5, 그 다음에 5번에, 1번에 5라고? 미안합니다. 1번에 X, 5번도 X.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 X, 555, XO. 이상하다. 못 들었을까? 1번 잠깐 보면, 용액 온도가 높아진 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한 거니까, 산에선 양이온, 염기에선 음이온이겠지. 그 다음에 2번에 같은 농도 좋죠? 같은 농도. 그래서 묽은 염산, 수산화트륨 이렇게 같은 농도면 같은 부피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1대1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5번에 C가 중화점이지. 중화점에서 이온 두 종류 있잖아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이온 있기 때문에 이온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류도 흘러요. 자, 2번 답은 4번인데 이거는 그냥 보면 되지. 그러니까 물 분자는 D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어디부터 찾아라? 중화점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인데 중화점이 가나다라 중에 어딜 것 같아? 다가 되거든. 온도가 제일 같은 농도라서 그래요. 같은 농도라서. 그러면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다의 물 분자가 20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서는 몇 개가 생겼을까? 정답. 라도 15. 그래서 나랑 라는 온도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가는 10개 정도 생겼을 거라고 그냥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가 온도가 제일 낮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염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최고 온도는 다가 제일 높으니까 틀렸고 물 분자 수는 나랑 라랑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개수가 나오면 조금 어떻게 조금 애매해져. 그 다음에 거기 53쪽 54쪽만 해볼래? 53쪽 54쪽. 쌤, 예. 중성 상태일 때도 수소기체는 수소이온이 있는 거죠? 없어. 없어요? 중성일 때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아예 없어야 돼. 개수 나오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단순하게 개념 묻는 문제는 얘는 쉽다. 그래서 이게 농도가 같으면 되게 땡큐하거든. 농도가 달라지면 그거 풀어줄게. 농도가 달라지면 어우 씨. 자 일단 채점 한번 해볼게. 그러면 7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산성 중성 염기성 11번에 2번 여기 괜찮아?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그 다음에 12번에 3번 그 다음에 13번에 A는 칼륨이온, B는 염화이온, C는 수소이온, D는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가는 산성, 이유는 수소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중성,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였기 때문에. 됐어요? 가와 나름 혼합된 거. 아, 가와 나를 혼합. 그러면은 섞은 용액은 산성이겠죠? 다시 정리하면 가는 산성, 나는 중성이기 때문에 섞으면 수소이온이 있어서 산성. 그 다음에 15번에 4번, 16에 5번. 이거 철광석 코크스 있잖아. 이거 환원이야, 환원. 철광석의 코크스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그래서 철광선에 산화철이 있는데 산화철에서 철을 빼내는 거라 얘는 산화환원이고 나머지는 중화반응이 맞아. 그래서 굳이 치면 산성화된 토양, 석회는 염기, 그 다음에 치약은 염기, 충치는 산성, 그 다음에 생선요리의 비린내는 염기, 레몬즙은 산성, 그 다음에 신맛은 산, 제빵소다는 염기. 그러니까 산이랑 염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중화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에 4번. 17번은 잠깐 보면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을 조각을 넣었어. 이거는 그냥 산의 성질인 거지. 중화반응은 산염기 섞은 거니까 중화반응이 아니야. 굳이 치면 써놔. 산화야. 얘는 산화. 아까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화고요. 그 다음에 벌레 물렸을 때 벌레 독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치약이나 암모니아수 염기니까 얘는 중화반응. 산화칼슘이 산화가 아니에요? 다시 산화칼슘이 그 산성이 아니에요? 산화칼슘은 염기야. 석회. 황산화물이 산. 황산 기억하지? 산소시설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모모산의 산은 수소이온을 말하는 거고 산화칼슘의 산은 산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CaO가 석회고 얘네가 산화칼슘.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5번 잠깐만 보자. 15번에 중화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까 온도가 어떤 지점부터 찾아라. 아까 온도가 높은 지점부터 찾아주세요 라고 했고, 여기서 굳이 혼합점 두 수용액의 온도가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중화점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잠깐 보면 나는 이 발열 흡열 반응은 안 넣어도 됐다고 봐. 잠깐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굳이 뭐라고 써서 같은 농도라 쓴 이유가 있어. 그리고 염산이 HCl이고 여기에 NaOH이기 때문에 농도가 같으면 여기랑 여기에 수소이온수랑 수산화이온수가 같거든. 같은 양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무슨 점이 되는 거게?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절대 몇 도보다 낮다. 27도보다 낮아야 돼. 근데 유추할 수 있어. 몇 도인지. 정답. 얘는 25.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그 아까 H2O 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H2O가 40개가 생겼다고 치면 여기 몇 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게? 20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원리로 20개 생겼다고 그냥 찍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쟤는 굳이 치면 25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아무래도 뭐일 수밖에 없음? 가일 수밖에 없지. 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금속이랑 그 탄산칼슘이랑 넣어서 기체 생기는 건 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산 찾으면 누구밖에 없게? 라밖에 없거든.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그 다음에 55쪽에 조금 풀었지? 다 불러줄게.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아까 요거는 조금 얘기는 했지만, 농도가 같다라는 말이 너무 소중하거든? 근데 여기는 농도가 다르다고 줬고, 그러니까 일단 어디부터 찾으라는 얘기를 했냐, 중화점부터 찾으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중화점인 거지. 왜냐,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안 풀어서 지금 푸는 게 요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보통 놀 때 놓고 풀기는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H 플러스가 40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몇 개가 있다고 치면 되는 거야? 40개가 있다고 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부피의 수용에 있는 전체 이온수는 묽은 염산이 수산화나트륨보다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적어야 돼. 왜냐하면 묽은 염산 40ml에 수소연이 40개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20ml에 40개가 있는 거니까 2배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중화점부터 찾아는 얘가 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개수가 나오면 조금 그지 같아져 라고 하는 이유가 약간 그렇거든. 그러면 이렇게 풀면 이제 되게 간단해진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수소이온이 10개, 20개, 30개,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 50개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 찌면 얘가 20개, 40개, 60개, 80개, 몇 개? 100개. 원래 이제 멋지게 풀면 n으로 풀면 되거든. 몇 n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 일단은 그렇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는 무조건 염기야? 여기까지는 무조건 염기잖아. 이해 갔어? 그러니까 니은에 절대 뭐가 발생할 수 없어. 발생할 수 없고 여기서 더 나가면 개수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개수 중화점부터 찾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이온이 몇 종류 있다? 2종류. 그 다음에 산일 때는 몇 종류? 3종류. 염기일 때도 몇 종류? 3종류. 섞은 경우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이온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거든요. 중성이거나 산성이거나. 그러면 나다인 경우가 모두 색깔 변화가 같지. 그래서 중화점에서, 그러니까 중화 반응할 때 수소랑 수산화이온 반응하는 게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까 1대1로 반응하니까 부피가 다르더라도 여기 수소이온수랑 수산화이온수는 같구나라고 씩 놓으면 좋아. 멋지게 풀면 뭐 4N 이렇게 넣고 4N 이렇게 두면 되는데 뭐 멋지게 풀 필요 있나? 그러니까 여기가 개념 파트로만 문제 나오면 생각보다 쉽다? 근데 이게 딥하게 들어가 버리면, 딥하게 들어가서 좀 딥하게 들어가다보다 응용이 나오면 문제가 난이도가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화점부터 찾는 건, 항상 중화점부터 찾는 건데, 여기 어차피 중화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 가나다 중에. 어디게? 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온이 몇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온이 2종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트륨이랑 부피가 똑같은데 지금 2종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농도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농도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같은 상황에서 가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지.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이온이어야 되고? 수소이온이어야 되고, 그 다음, 수소이온이래. 수산화이온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은 수소이온이어야 되고, 그래서 기억은 OH만 니은은 H 플러스 맞고, 그 다음에 온도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T1이랑 T3는 같다고 봅니다. 그치? 왜냐하면 생성될 수 있는 물 분자수, 그러니까 반응하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과 같아.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가랑 다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쪽에 수산화이온 개수, 여기 수소이온 개수는 똑같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어렵게 내는 방법은 2가지야. 첫 번째는 쟤네들 농도를 다르게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약간 그리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반응시키는 거야.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예시를 들면. 왜냐면 같은 수가 이온화되더라도 얘는 수소 이온이 몇 개가 생길 때, 2개가 생길 때 얘는 수산화이온 몇 개 나오거든.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진짜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겠냐? 섞겠지. 일단은 물질 변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에휴. 자, 물질 변화. 그래서 물질 변화는 2가지가 있어요. 무슨 변화랑 무슨 변화가 있냐면 물리 변화랑 오케이. 화학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고, 얘는 물질의 성질이 뭐 하는 거? 얘는 변해서 아예 무슨 물질이 생기는 거?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를 이제 물리 변화라고 화학 변화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물리 변화는 굳이 치면, 자, 우리가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게 분자의 종류, 물질의 성질을 가진 나타내는 알게가 분자의 종류인데, 얘는 분자의 종류가 안 바뀌는데, 얘는 분자의 종류가 뭐 하는 거? 이제 바뀌어서 원자 배열이 이제 바뀌는 게 이제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물리 변화에 이제 예로 들어가는 게 모양 변화나 이제 어떤 거? 상태 변화 같은 거는 다 물리 변화고, 뭐 예를 들면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발효라든가 발효 부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색깔 같은 게 변하는 거, 단풍 든다던가 하는 것들, 요런 것도 이제 화학 변화를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그냥 복습이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이 물질 변화는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반응도 있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불열 반응. 이렇게 있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상승.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렇다.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잠깐 얘기를 하면, 상태 변화는 고액기를 말하지.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상태를 바꾸는 게 이제 상태 변화가 되는데, 이때 이제 상태 변화할 때는 열이 흡수되는데 그 열을 자멸이라고 그래. 상태 변화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이 이제 자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태 변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볼까?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근데 보통은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상태가 되는 경향이 크니까? 기체가 되는 경향이 크지. 온도가 높아져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열을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경우는 3가지.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고체가 기체가 될 때는 잠시다. 열을 흡수한다. 자, 그러면 상태 변화 생각해보자.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2글자. 융해? 정답. 용해 안 돼. 용해는 물에, 아니야, 용매, 용질 섞여 들어가는 게 용해야. 자,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되는 건 승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열 흡수하는 상태 변화고,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요렇게 3개지. 자, 그래서 액체가 고체되는 게 응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되는 게 액화, 기체가 고체되는 게 승화. 얘네들은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다. 그래서 융해나 기화나 승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 온도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응고나 액화가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방출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열 방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 오기 전에 굉장히 후덥지근하지. 왜냐면 비가 온다는 얘기는 구름이 많아지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거니까 액화를 방출할 거 아니에요. 엄청 후덥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과수원 같은 경우에 냉해 반지할 때 물 뿌려주거든. 그 이제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냉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 가면 고체가 기체할 때 승화를 흡수하니까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런 뭐지 생선이라던가 예를 들면 특히 해산물 같은 거를 이제 신선도를 조금 보존하려고 얼음 위에 두는 경우 있지.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될 때 융해율을 흡수할 때 이제 해산물로부터 흡수하기 때문에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우면 마당에 물을 뿌려라. 뭐를 흡수한다? 기화율을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발열 반응이랑 이제 흡열 반응은 알 수 있는데 이거 효소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아, 네. 그거랑 이제 관련이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화학 반응일 때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은 반응물이고 반화학 반응 결과 생기는 물질은 이제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반응물의 에너지랑 동화작용, 이화작용한 걸 생각하면 돼.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더 커. 방출? 그러니까 에너지 관계로 치면 이렇게 돼. 에너지가 반응물 에너지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더 커. 그러면 에너지를 더 공급해줘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광합성 생각해봐. 광합성 같은 거 생각해봐. 광합성이 물이랑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C6H12O6 생각하면 얘가 가진 에너지가 더 크잖아. 그래서 요렇게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자 동화작용이 나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냐? 라고 하면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냐? 그러면 무슨 반응이 되는 거게? 흡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면 에너지의 이 차이만큼 흡수해줘야 돼. 그래서 요 차이,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한다. 그럼 거꾸로 그래서 흡수,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거꾸로 반응물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뭐보다 크게 되면, 생성물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에너지 관계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 가진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이 차이만큼 방출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요게 뭐가 되냐면 얘가 이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 그래서 얘는 뭐를 방출하면 에너지 방출하고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뭐 해? 뭐 무지대사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예시만 보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예시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함정. 예시를 외워야 된다는 게 함정이지. 방출, 휴. 여기 그냥 중3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 중3, 이게 1단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56쪽에 중간에 볼게요.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의 예. 그래서 이제 물리변화에서는 수증기의 액화. 그러니까 물리변화에서 뭐는 기억하세요? 음고, 액화, 기체가 고체되는 승화 3개 기억하셔야 돼요. 음고, 액화, 기체가 고체되는 승화.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의 예, 연소. 연소는 되게 당연하겠지? 주변이 뜨거워지잖아. 연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지.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오늘 했지? 무슨 열? 중화열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왼쪽.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더라. 그래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어떻다?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의 다른 예. 그래서 철의 산화라고 아예 써놓을래? 철의 산화. 그래서 철이 녹슬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철의 산화인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손난로. 오케이. 손난로 중에 두 가지 손난로가 있거든. 자, 잘 생각해봐. 손난로 중에 액체 상태인데 똑딱하면서 굳으면서 열을 방출하는 손난로가 있어. 그럼 걔는 무슨 열을 이용한 거게? 응고열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재활용할 때 다시 끓는 물에 넣어줬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난로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그 부직포 같은 거에다가 이제 가루 같은 거 넣어놓고 이제 흔들면 열 발생하는 거 있잖아. 거기 안에 철이 들어있어요. 흔들면 철이 공기 중에 산화철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손난로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거기다 써. 제설제 성분이 염화칼슘이야. 그러니까 눈 녹일 때 염화칼슘 뿌리지. 그러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열을 방출해 눈이 녹는 거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이때도 열 에너지 방출. 그 다음에 이제 반딧불의 몸에서 얘는 이제 루시페린이 산화되면서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등등등등이 있어. 그래서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물과 산화칼슘 저건 뒤에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흡수하는 현상의 예. 그래서 물리변화에서는 세 개 기억하세요. 응고, 기화, 응고래 융호, 융해, 기화. 그 다음에 기체가 뭐 되는 승화. 자꾸 왜 이러니? 다시 미안합니다. 융해, 기화, 고체가 기체되는 승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기화 일어난 거고, 물질의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 넣는 거는 승화, 얼음을 이용하는 건 융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변화에서 이제 질산암모늄이랑 수산화반응, 이거 중학교에서 실험 났지. 보통 질산암모늄 얘기 나오면 다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그 플라스크 안에다가 질산암모늄이랑 수산화암모늄을 넣어. 근데 원래 그 플라스크 사이에 뭐가 들어있게? 플라스크랑 그 밑에 나무 도마사 여기다가 실을 뭐를 집어넣냐면 물 집어넣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질산암모늄이랑 그 다음에 수산화 요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얘네가 이 친구들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을 흡수를 해요. 근데 이 열을 물로부터 뺐기 때문에 이제 물이 뭐가 되면서 얼음이 되면서 여기 이제 달라붙는 거지. 그렇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거 아까 하나 했거든. 이게 베이킹 파우더야. 그 빵 만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모를 이용해서 부풀게 하면 빵이 되고 탄산수소 나트륨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면 케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빵과 케이크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이 이제 열을 흡수를 하면 세 개로 분해가 돼. 탄산 나트륨,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는데 이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에 뭐가 부푼다? 빵이 부풀어요. 근데 여기서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5번 그 옆에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의 다른 예 보면 소독용 에탄올, 이거는 그래서 기화지. 소독용 에탄올을 몸에 받으면 되게 시원한데 이거는 기화.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도 이것도 에너지 흡수. 왜냐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진짜 이게 예시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파트는 예시를 못 외우면 그냥 끝.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자, 오십시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방출과 흡수를 이용하는 예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는 응고열 방출이죠. 그래서 개화 시기, 꽃이 피는 시간에 물이 뿌리면 겨울에 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과일들이 얼지 않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좋잖아. 발열용기에서 물과 산화칼슘. 발열용기 혹시 뭔지 아니? 이렇게 줄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통에 넣고 발열용기 안에 넣고 줄 당기면
물이랑 산화칼슘이 반응을 해가지고 열을 막 방출해서 얘를 데우는 거야. 그거에 나오던데 그 군인들식 그러니까 아니 PX 말고 전투식량. 그 무슨 영화? 본 적 있지? 발효용기 같은 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난로 흔드는 거는 열에너지 방출해서 따뜻해진다. 그 다음에 연소. 되게 당연하지. 그 다음에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얼음의 융화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서 승화열. 그 다음에 아까 냉찜질팩. 질산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 그래서 원래는 질산암모늄이랑 물이랑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세게 쳐서 그러니까 물이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된 물을 터뜨리는 거야. 그럼 질산암모늄 섞이면서 차가워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빵소다 뭐라고 했죠?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탄산수 나트륨이 이제 열에너지를 흡수. 그래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구멍이 나면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케이크와 빵은 다르다. 우리나라만 제과 제빵 묶여 있는 거 알지? 제빵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과는 파티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빵 너무 달아.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에너지 출입. 자, 세포호흡이랑 광합성은 묶어. 왜냐면 둘이 얘네는 계속 나오지 않아? 세포호흡은 열 방출, 에너지 방출, 광합성은 에너지 흡수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은 이때 잡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태양에너지 흡수, 수증기가 구름이 될 때는 열 방출, 이렇게 되는 거야. 구름에 실은 물방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비구름이 태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적도지방에서 주로 생겨요. 왜냐면 적도지방의 온도가 높아서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태풍이 부는 이유는 지구가 그만큼 덥다는 반증이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건물 부시고 비 내리는데 다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방출 이용하는 다른 예. 이글루, 오른쪽에 이글루는 아시죠? 얼음집. 그래서 얼음집 안에서 물 뿌리면 응고열 방출.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스팀 밀크라 그러지? 스팀이 한국어로 수증기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방출이 우유를 가른다. 그래서 라떼는 집에서 못 먹는다. 난 라떼파거든. 무조건 라떼야. 여기 아인슈페너가 맛있어. 라떼 주세요. 여기 카멜 커피가 맛있어. 라떼 주세요. 여기 드립커피가 맛있어. 라떼 주세요. 한결같이. 근데 원두가 맛있어야 라떼가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유를 서울유 쓰는데 좋아요. 이게 또 우유에 따라 맛이 다르다. 저지방 우유 해서 먹잖아? 좀 떨어진다 맛이. 진짜로 그 고소한 맛이 달라. 일단 그래.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를 이용하는 거 다른 얘가 냉장고랑 에어컨은 둘 다 써. 그러니까 냉장고랑 에어컨에서 방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냉장고 안이나 건물 안에서는 냉매가 기화해야 되는 거야. 그럼 기화율을 흡수를 해서 시원해지거든? 그러면 이 방열판 같은 경우에서는 기화되었던 그 냉매가 액화가 되면서 액화율을 방출해요. 그래서 냉장고 어디를 대보면 되냐면 냉장고 뒤에 손 대보면 되게 따뜻하지. 액화율 방출돼서 그래. 그래서 여름에 되게 더워. 냉장고 열어놔야지. 그럼 시원해질 거야. 안 돼. 왜 그러게? 냉장고 안만 시원해지는 거야. 그 열이 다 어디로 가겠어? 다 공간으로 퍼지는 거거든? 가장 미친 짓이야. 그 다음에 에어컨 방열기 있는데 보통 어디에 방열기나 보통은 베란다에 밖에다가 이렇게 방열기 설치해 놓던지 아니면 보통은 베란다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거기 가봤어? 엄청 뜨거워. 밖에 있지 보통.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시스템 에어컨 있는 데는 보통 다 옥상에 있거든요. 옥상 올라가면 진짜 더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났을 때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인데 이게 탄산수 나트륨 분말을 이제 소화기를 뿌리면 이게 탄산수 나트륨이 열에너지 흡수를 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공기를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꺼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차피 이게 발화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꺼지니까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다. 여기 내용 되게 단순하지. 여기는 그래서 내용이 엄청 단순하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까워. 자, 그래서 밑에 풀고 조금 앞에 산연기 문제 조금 풀게. 자, 그럼 1번. 자,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따뜻해질 것 같으면 방출이고요. 시원해질 것 같으면 흡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테인 나무가 연소한다. 더울 것 같지 않아? 방출하겠지? 그 다음에 시원해진다. 흡수. 그 다음에 묽은염산 수산화탄 이거 중화 반응. 중화열 방출이거든. 그래서 방출. 탄산수나트륨 주처. 가열하면. 이미 이게 포인트지. 가열한단 말은 무슨 뜻이야? 열을 흡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흡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손난로의 목적이 뭐야? 내가 따뜻해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당연히 열 방출이겠지? 그래서 연해제를 방지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 냉찜질팩이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시원해지고 싶은 거니까 흡수죠? 그래서 흡수돼서 온도가 낮아진다. 여긴 진짜 별거 없지. 그래서 앞에 조금 못 풀었던 것만 조금 마무리하고 시간 되면 진도 조금 더 나가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어디 보시냐면 49쪽.